최근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서 배우 이동건 씨가 를 앓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관심이 좀 크게 늘었죠. 안녕하세요. 참프로나우병원 이동혁 원장입니다. 최근 예능 미운 우리 새끼에서 배우 이동건 씨가 강직성 척추염을 앓고 있다고 알려지면서 관심이 좀 크게 늘었죠. 이름만 들으면 희귀난치병처럼 이제 느껴지는데, 강직성 척추염은 통계적으로 보면 희귀 질환은 아닙니다. 문제는 병 자체가 드물다기보다는 젊은 나이에 허리 엉덩이 통증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단순 허리 통증이나 디스크로 오해되면서 진단이 뒤늦게 붙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괜히 잘 모르는 희귀병 같다라는 인식을 주는 것일 뿐, 실제로는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면 충분히 일상생활이 가능한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직성 척추염이 어떤 질병이고 또 왜 조기 진단이 중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와 골반 사이에, 특히 이제 천장관절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염증이 반복해서 생기는 전신의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염증이 이제 오래되면 뼈와 인대가 이제 붙어버리게 돼서 척추가 굳어지고 관절이 굳어지는데, 이 때문에 허리나 목이 좀 잘 안 움직이고, 심하면 등이 앞으로 굽어지면서 시선이 바닥을 향하게 되죠. 그래서 자세가 하늘을 볼 수 없는 완전히 구부러진 자세까지 갈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강직성 척추염에서 말하는 강직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요. 염증이 가라앉는 과정에서 칼슘이 과하게 침착이 되면서 뼈와 인대가 서로 붙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질환은 단순히 척추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질환이기 때문에 눈에는 포도막염 또는 흉곽의 염증, 발꿈치 염증, 심장 판막 질환 등 여러 부위의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개는 유전적 요인이고요. 특히 HLA-B27 유전자와 연관이 깊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HLA-B27이 있다고 모두 발생하는 건 아니고요. 면역 체계가 관절 인대를 외부 공격 대상으로 잘못 인식해서 염증이 생기는 것이 핵심 기전이시죠. 이런 것들을 자가 면역 질환이죠. 즉, 내 편인데 남인 줄 알고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내 몸 자체를. 그래서 이 병은 특히 20대에서 30대 남성에게서 좀 더 발병을 한다고 돼 있고, 이유는 남성 호르몬은 염증을 조절하는 방식이 여성과 달라서 관절 인대 염증이 생겼을 때 반응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한 20, 30대는 우리의 면역 시스템이 가장 활발하게 작동되는 시기라고 보면 되고, 좋게 보면 면역력이 가장 좋을 때지만 자가 면역 질환에서는 이러한 강한 면역 반응이 오히려 자신의 관절이나 인대를 공격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령대의 남성에게 발병률이 좀 더 여성에 비해서 높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일반적인 허리 디스크 통증과는 특징이 명확히 다릅니다. 아침에 허리와 엉덩이가 유난히 뻣뻣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픈데, 움직이면 오히려 좀 풀리는 느낌, 좋아지는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밤이나 새벽에 통증이 심해서 깨어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 정도로 통증의 강도가 높다는 거죠. 이런 패턴은 디스크보다는 염증성 통증의 전형적인 양상이에요. 즉, 움직임과 상관없이 밤에 그 염증성 통증이 환자를 깨운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목과 허리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흉곽이 굳어지면서 가슴을 이렇게 숨을 쉴 때 펴기가 좀 어렵고, 눈통증, 포도막염 등으로 인한 시력 저하, 그리고 발꿈치 통증 등의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포도막염은 강직성 척추염 환자의 한 3, 40%가 경험할 정도로 흔히 동반될 수가 있고, 눈통증과 시야 흐림이 같이 좀 동반된다면 진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타깝게도 초기 강직성 척추염은 엑스레이상에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은 MRI를 찍으셔야 되고요. 특히 척추만 찍으시면 안 되고 고관절 MRI를 찍어서 천장관절의 염증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허리만 찍으면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매일 보고 있어요. 또 혈액 검사를 통해서 HLA-B27 양성 여부와 여러 가지 ESR, CRP 같은 염증 수치, 다양한 염증 수치를 확인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좀 여러 과를 좀 거치고 돌아다니시는, 그래서 늦게 진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심이 된다면 저처럼 신경외과 의사를 본다든지 또는 정형외과, 류마티스 내과 의사의 협진이 중요합니다. 치료 방법은 초기에는 소염 진통제 정도로 이제 통증과 염증이 많이 조절될 수가 있지요. 하지만
약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생물학적 제제를 이용한 치료가 있습니다. 이 약들은 기존 소염제들보다 좀 강력하게 염증을 억제하고 잡아주기 때문에 병이 진행되는 속도를 낮추고 척추가 굳어가는 진행을 막는 데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강직성 척추염에서 운동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쓰더라도 움직임을 유지하지 않으면 척추가 굳어가는 것을 막기가 어려우세요. 유연성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척추를 뒤로 펴주는 신전 운동, 가슴이 굳지 않도록 흉곽을 확장하는 운동, 목, 허리, 골반이 붙지 않도록 부드럽게 자꾸 움직여줘서 관절 가동성을 유지해주는 그런 운동들을 동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약물 치료와 올바른 운동이 함께 이루어지면서 통증도 조절이 잘 되고 척추 변형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 효과입니다. 오늘은 강직성 척추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이름 때문에 겁나는 질환이지만 조기에 제대로 진단하고 또 꾸준히 치료하게 되면 진행이 안 되면서 충분히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병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냥 허리 통증이겠지라고 오래 방치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와 다른 좀 뭔가 뻣뻣하다, 나의 통증이 단순한 근육통이나 디스크 질환이 아니다, 척추가 굳어가고 내가 변형이 온다, 척추가 이렇게 증상이 나온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단을 해보시기를 바라고, 최근 강직성 척추염 진단 사실을 알린 배우 이동건 씨도 더욱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면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